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새 집을 사셨을 때 아셔야 하는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 모아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찍어주고 계신 분은 저희 팀 에이전트 K씨고요. 저희가 그 가라지 차고부터 찬찬히 돌면서 이런저런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쪽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집 안에서 나오시자마자 보이는 게 이 가라지 오프너인데, 보통 요즘 거의 모든 빌더들이 가라지 오프너를 앱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이큐라고 돼 있고 이렇게 QR코드가 있으면 앱을 다운받으셔서 집에 안 계실 때라도 가라지를 열고 닫고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이 앱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쪽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새집 사시면 이렇게 라인들이 많아서 굉장히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 위쪽에 있는 라인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라인은 연수기를 설치하실 수 있는 라인입니다. 여기에 빌더를 통해서 옵션 선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연수기가 달려 있고요. 집을 클로징하고 내가 좀 더 초이스를 갖고 선택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만 나와 있기 때문에 홈디포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플러밍 회사 또는 이제 워터 시스템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쓰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 1,800불 정도 하고요. 제가 가장 비싼 워터 시스템을 사용하신 분은 거의 10,000불 단위까지 받기 때문에 이 워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조사를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설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전혀 그냥 신경 안 쓰시고 놔두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소방국에서 나왔을 때 급하게 물이 필요하다던가 코드에 의해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전혀 오픈하시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여나 뭐 페인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페인트를 하시는 것도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은 꼭 페인트 하지 마시고 이대로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아래쪽을 보시면 라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워터 라인하고 집 밖으로 나가는 워터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제 빌더마다 조금씩 라인의 형태가 다르긴 해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어떤 건지 보실 때는 이 까맣게 주머니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워터 프레셔, 그러니까 수압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 경우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워터 라인이고요. 이쪽 보시면 굉장히 좀 간편하게 되어 있는 라인 같은 경우는 집 밖으로 물 주실 때 물이 나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집에 바깥에 지금 물 주는 부분에 고장이 났다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쪽부터 셧 오프를 하시고 이제 랜스케이퍼나 플러머 불러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워터 프레셔 여기 밸브 같은 경우는 손을 전혀 안 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잘못 손을 대셨다가 수압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집 전체적으로 파이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압을 조금 바꾸셔야 된다면 플러머 꼭 불러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꼭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가라지 오프너에 문제가 날 때 항상 이제 문제가 나는 부분이 아래에 있는 센서거든요. 요 센서가 오른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쪽 반대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센서가 온라인이 안 될 때, 그러니까 이 센서가 맞춰지지 않을 때 가라지가 안 열리거나 이제 고장이 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어떤 때는 요 부분만 맞춰주셔도 굳이 가라지 회사 부르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대편으로 좀 옮겨 볼게요. 이제 반대편에는 이제 바깥에 물 주실 수 있는 이리게이션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쓰시는 그 브랜드가 헌터 아니면 이제 레인버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집 바깥에 그리고 만약에 뒷마당을 하시면 집 뒷마당까지 물 주실 수 있는 스케줄을 미리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줄은 이제 보통 워터 디스트릭에서 한 번씩 홈오너분들한테 메일로 보내드리고요. 아마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컬러 코딩으로 4칸을 해서 물 주는 스케줄 브로셔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메일로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스케줄에 관해서는 저희가 설명란에 워터 디스트릭에서 만들어 놓은 그 팜플렛 설명란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을 따르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라스베가스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네바다 지역은 아시다시피 물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물을 또 많이 재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만약 워터 디스트릭에서 물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한다. 아니면 또 리기 있다. 뭐 물이 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면 벌금을 또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벌금 내는 거는 저희도 이제 좋지 않으니까요. 항상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워터 히러가 있는데 워터 히러는 보통 새집 사시면 이제 2종류예요. 지금 보시는 워터 히러 같은 경우는 물을 어느 정도 가다 놓고 이제 데운 다음에 이제 바로바로 쓰실 수 있는 형태의 워터 히러고요. 이제 조금 더 작은 집이나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집들은 또 탱클리스 워터 히러라고 해서 벽에다가 붙여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워터 히러는 저희가 한번 따로 영상을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작은 통같이 보이는 거는 recirculating 펌프라고 해서 어떤 빌더들 같은 경우는 추가 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물을 조금 더 빠르게 쓰실 수 있는 용도로 달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시큐리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집들은 요런 거를 하나씩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손 대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시큐리티 시스템을 설치를 하러 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다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 대지 마시고 그냥 두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가 바깥으로 나가서 또 말씀드릴 내용들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바깥에 보시면 이런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열어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리게이션 시스템이 연결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버블러, 그러니까 스프링클러에 좀 문제가 나면 이 부분부터 확인하시고 또 랜스케이퍼들이 항상 여기서 체크를 하니까 이 부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호스비비 있는데 이게 명칭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호스비비라고 해서 요 끝에 부분만 바꾸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 끝부분만 바꾸셔야 될 경우는 홈디포나 아마존에서 손쉽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제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 칼슘이나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씀드릴 때 약간 석회질 비슷한 그런 하얀 가루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오래 쓰시다 보면 특히 좀 연도가 있는 집들은 이 부분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손쉽게 이 부분은 바꿔서 쓰실 수가 있으니까 플러머 부르면 보통 한 200불씩 들거든요. 근데 직접 교체 가능하시면 18불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쪽에 와 보면 요번에 또 이제 저희가 또 칭찬할 만한 내용이에요. 사우스웨스트 게스에서 미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 집을 사시는 분들은 새로 생긴 미터로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전에는 이제 이렇게는 안 생겼었는데 조금 디지털화 시켜서 좀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가스가 켜 있나 안 켜 있나를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라인이 매치가 되어 있으면 이제 가스가 오프라는 소리고요. 지금같이 어긋나 있으면 집에 가스가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손을 대시면 안 되고요. 항상 사우스 웨스트 게스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거기서 나온 테크니션이 만지도록 하셔야지 아니면 큰일 납니다. 집을 그리고 클로징 하실 때 보통 거의 새 집들이 바깥에 일렉트릭 패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에 있는 패널 같은 경우는 락을 달아놓지 않기 때문에
집을 사시고 나서 꼭 여기다 락 하나 다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거 혹시 누가 와서 전기 꺼버리고 또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여기다 락을 하나 달아 놓으시면 그래도 조금 안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밑에 부분은 MB 에너지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요 밑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요즘 새 집들은 칵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인터넷 하시는 라인이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집 안에 모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콕스 케이블에서 인터넷 신청하셨을 때 테크니션이 와서 이 바깥에서 이제 모든 라인이나 이런 걸 체크를 하게 됩니다. 뭐 이 부분도 특별히 뭐 오픈하시거나 관리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에요. 고 저희가 좀 뒤로 가보면 여기도 이제 다른 파이프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워터 라인 같은 경우는 꼭 커버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너무 추운 날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영하로 떨어지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커버를 해주시지 않으면 가끔 얼어서 파이프가 터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한 25불 정도 면 이 여기를 다 씌우실 수가 있는 슬리브를 사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또 락까지 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뭐 홈디포나 아니면은 아마존에서 구입 가능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하나 있는데 이제 이 아래에 있는 파이프에서 가끔 물이 떨어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쪽 위쪽에 보시면 동그랗게 창문 쪽에 파이프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HVAC, 그러니까 에어컨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래는 뭐 물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만 저쪽 위에서 만약에 물이 떨어진다 하면 바로 워런티가 있으신 분들은 빌더를 부르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워런티를 더 이상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HVAC 회사, 에어컨 보는 회사를 부르셔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집 안 그리고 집 바깥에서 이런저런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싹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 이외에도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나 케이 씨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건 제가 플러머도 아니고 일렉트리션도 아니고 리얼터라 그 제 경험에서 아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테크니컬한 걸 물어보시면 저희가 대답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오늘은 정말 아셔야 되는 부분들만 모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